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뭐냐면 세포호흡하고 소화순환호흡 배설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야. 세포호흡은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또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죠. 그렇지? 그리고 이 음식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ATP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 그다음에 세포호흡 결과 생긴 노폐물, 이런 것들은 또 체외로 배출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이런 과정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있는데, 이 기관계들은 각자 자기 역할, 그렇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 그런데 얘네들이 각자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계하고도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사실 이거 다 배운 내용들인데, 그치? 중학교 때 뭐뭐 배웠나? 소화 배웠죠? 이제 소화 배웠고, 그 다음에 호흡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환 배웠고요. 그리고 배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만 다루도록 교과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같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호흡, 순환, 배설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관계의 이 통합적 작용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순환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치? 순환계라고 한다면 심장과 혈관이죠. 그리고 혈관은 세 종류로 나눠져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받아주는 혈관, 이걸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받아주는 혈관, 요것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끝에서 정맥의 시작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이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는 혈관들이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뭐 하고 있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영양소, 노폐물,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운반이에요, 운반. 다만 이런 물질들을 운반하려면 동력이 필요하겠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동력원이 뭐냐? 심장이죠.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팡팡해서 혈액을 어떻게? 우리 온몸에 계속 순환시켜주면서 그 혈액 속에 필요한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계들은 이 순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순환계가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기관계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어? 그렇지. 소화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온몸에 있는 뭐야? 조직세포들이 있는데 이 조직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세포들은 다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세혈관들하고 뭐해?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를 받고 산소를 받아야 이 조직세포 내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조직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필요한 물질을 얻고 뭐 할 수 있어? 살아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조직세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국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치워주고 하는 역할들을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화계 쪽에서 뭐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뭐가? 음식이 들어오죠.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은 소화계에서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되죠. 어디로? 순환계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음식들이 잘게 쪼개져서 기본 단위 영양소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영양소. 대표적인 게 뭐야? 포도당 같은 단당류. 그렇지? 단당류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된 뭐야? 아미노산.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인데 얘네들은 순환계에서 다시 합쳐지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들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야? 그렇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얘네들이 모세혈관으로 쫙 퍼져나가서 우리 모든 세포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직세포들은 영양소를 공급하죠. 근데 이 영양소만 있어가지고는 세포호흡을 할 수 없죠. 또 필요한 게 뭐지? 그래, 산소라는 거죠. 산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기로 들어와요. 이렇게 산소가 호흡계로 들어온다고. 그럼 이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는 어디로 가? 그렇지, 역시 순환계로 넘어가겠지. 그치? 순환계로 넘어가고 순환계를 타고 돌다가 결국 이 산소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된다? 그래, 조직세포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직세포는 서로 뭐 하겠어?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뭐가 나와? 노폐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 노폐물이 뭐지?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나오는 노폐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포도당 분해하면 CO2 나오죠. 그렇지? CO2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물 나와요. 물. H2. 이렇게. 그리고 아미노산도 세포호흡에 이용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요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지? 암모니아가 나오지. 그치? 그럼 이 CO2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세요. CO2는 다시 순환계로 돌아가서 우리 온몸을 돌다가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빼내야겠지. 어디를 통해서 빠집니까? 그렇지. 호흡계로 간다. 그치? 그래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H2는 어디로 갈까요? H2. 그래. H2는 그치? 배설계, 콩팥으로 갑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오줌으로 버려지죠. 그치? 그리고 일부는 호흡계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배출된다? H2O가 수증기 형태로 같이 배출됩니다. 여러분들 유리창 닦을 때 유리창에다 하고 있긴 물어봤죠. 그럼 이렇게 하얗게 김이 서리잖아. 그게 바로 뭐지? 우리 몸속에서 나온 물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 H2O가 어디로도 버려진다?
호흡계를 통해서도 버려지고 또 배설계를 통해서도 버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NH3가 문제인데 이 NH3는 바로 배설계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NH3는 순환계를 통해서 일단 어디로 가? 소화계로 넘어간다. 그렇지? 소화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소화계 중에 뭐가 있어? 간이 있잖아. 그렇지? 이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뭘로 바꿔줘? 그래.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지. 이렇게. 그럼 이 요소가 다시 어디로? 그렇지.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이렇게 해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기관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3개예요. 사실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그 소화계에 포함하는 그 세부 지식, 호흡계의 세부 지식, 순환계 세부 지식, 배설계 세부 지식 이런 세부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소화계에 관한 세부 지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죠. 그렇지. 호흡계 마찬가지. 근데 교과서에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부 지식들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다음 시간에. 생명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세포 호흡으로 얻어지며 세포 호흡이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요거는 우리가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잘게 쪼갠다고. 그 과정이 뭐야? 그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해. 그럼 소화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 안으로 흡수돼야 되겠지. 그래서 흡수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흡수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조직세포까지 이 영양소를 운반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동 과정.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봐야 됩니다. 먼저 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뭐가 있어?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뭐가 있어?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그렇지? 근데 이 영양소는 뭐야? 분자 크기가 너무 커. 근데 최종적으로 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야? 조직세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조직세포까지 운반해 주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이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호흡에 이용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 영양소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시키는데, 그렇지?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영양소의 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녹말 같은 애들은 여기 그림을 보면 포도당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녹말을 계속 쪼개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쪼개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얘가 뭐야? 얘가 영양소고 얘 영양소를 분해한 뭐가 돼? 소화산물.
산물이 되는데, 그렇지? 자, 녹말의 소화산물은 뭐가 돼? 포도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단백질의 소화산물은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고, 지방의 소화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탄수화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이 탄수화물에 뭐가 있는 거야? 탄수화물에 녹말이 있는 겁니다. 녹말 말고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도 많겠죠. 그렇지. 이런 녹말을 분해하면 뭐가 돼? 포도당이 되지. 이 포도당은 당분 한 개잖아. 이걸 단당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 붙었잖아. 이걸 뭐라 그래?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당류에는 포도당 말고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단당류에 해당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당류는 녹말이나 뭐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셀룰로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당류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돼? 그건 이당류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 단위체가 단당류이고 이 단당류가 두 개 붙어서 이당류, 이당류가 아니면 단당류가 여러 개 붙어서 다당류가 되는데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거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이 탄수화물은 분해하면 전부 다 뭐가 되고 단당류가 되고 이 단당류는 전부 다 세포호흡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중에 하나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녹말, 그렇죠? 그다음에 단당류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포도당. 요것만 여기서 예를 들어 놓았지만 이런 녀석들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소화산물들은 어디에서 흡수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렇지? 소장. 그럼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소장인데, 그렇지? 이 소장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깥쪽 벽, 이게 안쪽 벽.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안쪽 벽이겠지. 그런데 이 안쪽 벽 있잖아. 이 안쪽 벽을 다시 보면 이거를 이렇게 90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바깥쪽 벽, 그 다음에 안쪽 벽. 근데 이 안쪽 벽에 뭐가 있어? 주름이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주름 있잖아. 이 주름의 일부분, 좀 더 얇게 해볼게요. 이 주름의 이 일부분, 이 일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와, 이렇게 돼 있어. 주름이 져 있는데 그 주름을 보니까 다시 또 주름이 져 있지. 근데 이 주름진 거 이거 한 개 있지. 요거 한 개.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융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융털을 확대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 어디로 흡수되냐? 소장의 융털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주름이 잡혔냐? 이건 뭐야?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겠죠. 우리 몸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을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주름 잡히는 쪽으로 우리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털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요 융털을 자른 건데,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요렇게 세포고 가운데 점 이렇게 있죠. 저는 세포 핵이니까 요거 한 개가 세포 한 개야. 그렇지? 요 세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융털
상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융털 상피세포. 그리고 이 융털 상피세포가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융털을 만들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어? 혈관이 있어요. 이 모세혈관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암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여기가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일단 어디로? 융털 상피세포를 통과해야지. 그렇지? 그러려면 융털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융털 상피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모세혈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굵은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순환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방 있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역시 어디로? 이렇게 융털 상피세포로 들어가는데 융털 상피세포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재합성돼요. 지방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시 뚫고 나와서 모세혈관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암주관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암주관을 통해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뭐는?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가더라?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더라. 지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되더라? 암주관으로 흡수되더라. 알아두면 되겠고요. 수용성 영양소는 뭐가 있냐? 포도당을 비롯한 단당류, 뭐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아이들은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이 있겠죠.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어요. A 떼끼놈.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게 무슨 과정이야? 이제 흡수 과정이란 말이야. 자, 이제 흡수 됐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이동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제 이동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는 자,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냐? 간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가는군요. 이렇게. 이때 요 소장과 간 사이에 요 혈관 있지? 요 혈관이 뭐냐면 간 문맥이에요. 그리고 간에서 나오는 혈관 있죠? 요 혈관의 이름이 간 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요. 그치? 그 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가나 한번 봅시다. 지용성 영양소는 요렇게 여기 암주관으로 흡수됐죠? 그치? 여기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됐거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으로 흡수됐단 말이야. 암주관이 모여서 좀 더 굵어지면 거기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림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림프관이 다시 좀 더 굵은 굵은 관으로 합류하는데, 그렇지? 그 굵은 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슴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림프관들이 가슴관에 합류해. 그렇죠? 가슴관.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 중간에 혈관과 합쳐지는데, 이 림프관 가슴관은, 이 가슴관은 혈관이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 몸속에 혈관 말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관들이 있어요. 그렇지? 혈관이 있는데 이 가슴관을 거쳐서,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심장으로 가려면 혈관을 거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슴관이 중간에 심장과 합류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가슴관이 심장과 합류하는 부분, 거기를 우리가 뭐냐면 쇄골하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야. 되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 간문맥, 간, 간정맥, 심장 이렇게 간다.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 림프관, 가슴관, 쇄골하정맥, 심장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심장에서 이제 어디로 가겠어? 나와야지. 됐지? 심장에서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 대동맥 있죠? 대동맥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온몸으로 흩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동맥에서 나온 애들은 이렇게 복대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져서 더 가는 혈관, 더 가는 혈관, 계속 더 가는 혈관으로 갈라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모세혈관이 나온다. 그렇지? 이 모세혈관에서 영양소가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조직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만 가냐? 아니에요. 왼팔 쪽으로도 가고, 오른팔 쪽으로도 가죠. 그 다음에 머리로도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직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로 영양소들을 쭉 공급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야? 이동입니다. 됐지?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좀 볼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 그렇죠? 지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암직관으로 흡수. 그리고 어디로 운반돼? 심장으로 운반됩니다. 그렇지? 심장에서 어디로? 다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렇게 영양소가 이동을 하게 된다. 됐죠? 자,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키워드만,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 보자. 수화는 뭐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야. 왜?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이걸 우리가 소화라고 해.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되면 단당류. 대표적인 단당류가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이 과정을 뭐라 그래? 소화. 소화된 거 흡수돼. 어디로? 소장, 융털. 그렇지? 모세혈관으로 뭐가 흡수된다? 수용성 영양소. 그렇죠? 암주관으로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된다. 이렇게 되고, 이동. 자, 수용성 영양소는 어떻게 간다? 모세혈관에서 간문맥, 간, 간정맥, 심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간다? 암주관에서 림프관, 가슴관, 쇄골하정맥, 심장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심장이 뭐였어? 어디로 간다?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하고, 온몸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조직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야. 조직세포로 이렇게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 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영양소의 이동까지 하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소의 이동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